지휘부 역할을 했던 505 보안부대라는데 그렇게 단편적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이쪽이 일제 식민지 때부터 군사시설이 있던 곳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비자주적인 해방이 되다 보니까 일제 군사시설을 그대로 미 군정이 인수하고 또 일제 군벌이었던 대한민국 창군의 주역들, 그러니까 친일 군인들이 그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다 보니까 되게 일제 때 군사시설이 그 지역 위에 그대로 우리나라 그 군부 독재 메카 역할을 했던, 뿌리 역할을 했던 그 부대들이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간적인 장소로 보자면 일제 식민지 희생의 그리고 학살의 현장이 그대로 군부 독재 학살의 현장으로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제 강점기 때부터 1980년도 5.18까지 그 원류가 계속 이어진 좀 한이설인 공간, 그런 시점에서 봐야 돼요. 그리고 일단 여성분들이잖아요. 505 보안부대 하면 뭔지 잘 몰라요. 네. 일단 이 건물부터 약간 설명을 해드릴게요. 초등학생으로 생각하고 설명할게요. 찍어도 되죠? 예? 동력 만들기 공작, 즉 K공작이라는 거예요. K공작에 의해서 이미 1980년도 봄부터 보안사에서 전두환 휘하의 모든 그 부하들이 그 정권을 찬탈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세워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모든 조작이 횡행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 제야 인사라든가 오피니언 그룹들까지 이 인사들을 포섭하거나 회유하거나 아니면 감금해서 고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5.18 일어나기 전에 예비검속이라고 미리 그렇죠. 얘네들 대가리만 잡으면 시민들의 소요가 없을 거야. 그래서 먼저 잡아들이죠. 몇 분이 잡아들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예비검속 당했어요. 영등포 교도소에서. 맞아. 5.18에 그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 안에는 지하에 고문시설이 있었던 거예요. 이 고문시설은 어떻게 전수가 됐느냐, 바로 일제강점기 일본 헌병들이 쓰던 고문 기술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예. 이따가 가서 제가 고문의 어떤 기술의 방법론 형태로는 내가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 505 보안부대, 보안사령부라고 처음 생겼는데 보안사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박정희가 1961년도에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요. 그 전에는 이승만 독재 시대였죠. 이승만 독재 시대 때 특무대라고 있었어요. 무슨? 특무대. 있었어. 특무대. 특수 임무를 행하는. 근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정보 부대예요. 미리 정보를 빨리 캐치해서 작전이나 계획을 짜는. 특무대를 처음 세운 특무대장이 누구였을까요? 아주 유명한 사람. 유명해요? 그 선생님 있어. 네, 있어요. 있어. 친일파 군인이겠죠. 그렇죠. 예, 네. 친일파. 김창룡이라는 맞아. 분이 김창룡 그거 우리 파묘 예. 파묘하라고 악질 친일파 하는. 중에 요즘 그러죠. 예. 김창룡. 예, 김창룡이 왜 특무대장이 됐냐면 당시 이승만 정권에서 방공을 핑계로 모든 나의 정적들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군부 내 그런 조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회 내에는 우익 청년단이라고 폭력 청년단들이 있었고 군부 내에는 특무대를 따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특무대가 뭘로 바뀌냐면 방첩대로 바뀌어요. 방첩대. 방공 방첩대. 방공 반첩할 때 예. 방첩은 뭐냐면 간첩을 방어하다 해서 방첩. 예, 방첩대. 방첩대를 써서 잘 써먹었죠, 이승만이가. 이 기술을 박정희 신군부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이게 바로 보안사령부. 예전부터 그렇게 좋았죠. 방첩대, 특무대가 한 일이 뭐죠? 정보 수집. 정보 수집.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김구 암살의 주역이에요. 그렇죠. 백번 김구를 암살하는데 주역을 했어요. 김창룡이. 안두희가 잡혔을 때 특별히 대우를 해줬어요. 호텔에 데리고 가서. 방첩대와 헌병대가 했는데 친일 군인들이 그대로 한 거죠. 자, 이런 원류를 가지고 있는 데에서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보안사령부와 보안부대가 생긴 거예요. 짝퉁.
보안부대. 예, 우리 군부 독재의 역사가 있는데 첫 번째 군부 독재 역사는 박정희 군부 독재였고 두 번째 군부 독재 역사는 전두환 신군부 독재라고 그래요. 약간 들었을서 아시겠지만, 근데 1기와 2기로 나눈다면 1기에서 2기로 넘어가던 시기에 그 군부 독재의 주역 역할을 했던 그 군인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보안사령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1979년도에 죽자 박정희 죽음 이후로 그대로 그 군부 독재를 이어받은 군부 독재 세력들이 전두환 신군부 세력들이에요. 하나회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미 네. 12.12 쿠데타를 일으켰고 자기들이 정권을, 대한민국 주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5.17 군사내란, 5.18 학살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때 이 전환기 시점에 보안사령관이 누구였을까요? 전두환? 전두환. 네. 전두환이야. 전두환. 군부에는 한 40개 정도의 사령부가 있어요. 음. 근데 그 사령부 중에 가장 끝발이 좋은 사령부가 보안사령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 보안사령관이 되려고 눈에 혈안이 돼요. 모든 군부 세력들. 79년도에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이 돼요. 이게 이제 역사의 아이러니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가 죽으니까 민주주의 시대로 가지 않고 다시 제2의 군부 독재가 시작하게 된 거죠. 보안사령부의 끝발이 얼마나 좋냐면요, 이 사람들 계급장이 없어요. 그리고 보안사령부라고 사령부 내에서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대에도 보안사령부 요원들이 다 파견이 가요. 이 보안사령부 요원들이 뭐라냐면 그 부대에서 일어났던 내부의 정보라든가 흐름들을 날마다 보고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부대 내의 기밀인데 보안사령부에 지시를 하고 파악을 해가지고 그대로 본부에 보고해야 되는 상명하복의 체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안사 앞에서 쩔쩔매는 거예요. 연대장 정도 되는 고위급 군인들도 보안사령부의 장교들 앞에서 쩔쩔매요. 그 정도로 보안사의 파워가 엄청나요. 각 부대에 파견된 보안사가 있었는가 하면 각 거점 도시마다 보안 부대를 둬요. 보안사령부 내에 각 거점마다. 그러니까 우리 1979년대에 보면 박정희가 죽기 전에 부마 항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네네. 부마가 광주가 일어나기 예고편이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에 부마에는 501 보안부대라는 데가 있었어요. 전두환의 말을 듣면 부마 쪽에서 먼저 항쟁이 일어났잖아요. 501 보안부대의 지휘로 해병대라든가 공수, 특히 3공수여단, 3공수여단이 가서 부마 항쟁을 잠재워버리죠. 단 이틀 만에. 그런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5월 때 광주에 똑같은 형식으로 나오고, 광주에는 505 보안부대가 있었어요. 여기가 쉽게 말해서 5.18 현장의 커맨드 센터, 지휘관 지휘대였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작전 지시, 그리고 5.18이 끝나고 나서도 어떤 증거 은폐, 그리고 뭐 내란 음모 조작, 영공 조작, 이런 사건을 도맡아는 데가 보안사령부고 그 거점이 505 보안부대예요. 자, 여기서 한번 끊